네, 안녕하세요. 뉴스 잉글리시와 G2 글로벌 투자에서 전해드리는 세계는 지금. 지금 2025년 1월 첫째 주인데 이번 주는 한 주간 소식이 아니라 2025년 한 해를 전망하는 그런 내용으로 꾸며봤습니다. 헤드라인입니다. 미국 트럼프 2기 정부가 등장함과 동시에 불확실성이 크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금융통화위원회 FOMC가 2025년에는 당초 예상했던 대로 100bps가 아니라 50bps 정도 금리 인하를 축소해서 금리를 내릴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 경제가 2025년에는 마이너스 역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하는 가운데 2월에는 총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임기를 2년 넘게 남겨둔 마크롱 대통령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2025년 중에 사임할 가능성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에서는 푸틴 대통령이 처음으로 집권한 지 2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영국에서는 노동당 정부가 재정적으로는 긴축을 해야 되고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지금 투자를 더 집행해야 되는데 이 긴축 플러스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지금 잡으려고 하는 정책을 펴고 있어서 지금 시민들에게 굉장히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지난 2년 동안에 특히 미국 주식시장으로 굉장히 큰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이 투자 증가율, 그러니까 투자가 늘어나는 속도가 2025년에는 둔화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 꼭지씩 짚어드리겠습니다. 2025년 한 해를 전망하기에 앞서서 지나간 2024년을 조망하는 것을 지도 3장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북 아메리카 지도입니다. 미국에서는 트럼프가 당선된 대통령 선거가 제일 큰 뉴스였고요. 캐나다에서는 산불이 일어났습니다. 멕시코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여성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고요. 브라질에서는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르헨티나에서 제일 큰 뉴스는 코파 아메리카라고 불리는 일종의 그 라틴 아메리카 나라들끼리 치르는 월드컵 축구 대회가 있죠. 거기에서 아르헨티나가 우승한 일이 이거 제일 큰 뉴스였습니다. 그리고 베네수엘라에서는 마두로라고 하는 그 아주 고약한 독재자가 있죠. 이 사람이 부정선거를 통해서 재선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유럽과 중동과 아프리카 또 인도까지 포함해서 보겠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알렉세이 나발리라고 푸틴에 반대하는 가장 강력한 반체제 인사가 있었죠. 이 사람을 몇 년 전에 그 시베리아에 있는 그 형무소에다가 가두었었는데 그 푸틴의 쫄개들이 고문을 많이 하고 뭐 기타 여러 수단을 써가지고 이 사람을 드디어 죽이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 스페인에서는 가을에 큰 홍수가 일어나서 거기에 성난 그 시민들이 스페인 정부의 대응이 완전히 미숙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여름에 열렸던 파리 올림픽이 제일 큰 뉴스였고요. 독일과 영국 두 나라 모두 경제가 지금 급전직하를 하고 있어서 정치권 자체가 굉장히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나토 회원국이 아니었던 스웨덴이 북대서양 조약기구에 작년에 처음으로 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도에서는 찬드라얀 3라는 이름을 가진 그 무인 우주선이 달 착륙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리아에서는 53년 넘게 철권 통치를 했던 그 시족 정권이죠. 그 아사드 패밀리의 그 아사드가 드디어 그 정권이 무너지면서 러시아 모스크바로 도망을 갔습니다. 이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이 붕괴한 사건은 시리아뿐만 아니라 중동 지역 전체의 어떤 구조적인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그런 큰 사건이어서 2025년에 중동 정세가 어떻게 변할지 지금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2024년을 되돌아보면서 동아시아 지역과 오세아니아 지역을 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지금까지도 정리가 아직 결말이 지어지지 않고 있는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가 실패한 사건이 제일 큰 뉴스라고 할 수 있고요. 북한에서는 1만 2천 명이 넘는 그 병사들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 파병을 해서 총알바지로 지금 희생을 당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연초에 이시카와현에 있는 노토 반도라는 지역에서 아주 큰 지진이 일어났고요. 중국에서는 경기 하락이 굉장히 큰 중국 경제를 발목을 잡고 있는 큰 뉴스였는데 이것이 지금 중국이 그 경기 하락을 되돌리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배경은 뭐 지방정부의 재정을 찔끔찔끔 도와준다든지 뭐 기준금리를 내린다든지
은행들의 그 지급 준비율을 내려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미봉책만 지금 연발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근본적인 어떤 재정 확대 정책과 통화 정책 완화 정책을 이렇게 믹스를 해가지고 근본적인 정책을 쓰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렇게 근본적인 어떤 그 변화를 가져왔을 적에 그걸로도 안 통한다면은 그 다음에는 아무런 뾰족한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중국 경제 자체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근본적인 정책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2025년에는 중국 경제가 회복을 하고 중국의 주식시장도 다시 올라갈 거라고 하지만 중국 주식시장과 특히 홍콩에 있는 주식시장은 올라갈 수 있다고 저는 봐요. 하지만 중국 경제가 회복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호주에 산불이 크게 일어났고요. 인도네시아에서는 인도네시아 인구가 2억 8,500만 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1억 9천만 명이 자바라는 땅 크기는 크지 않은데 인구는 제일 많이 사는 섬이 자바섬이고 거기에 자카르타가 인구 3,500만 명에 해당하죠. 근데 자카르타에서 보면은 동쪽이지만 자바섬 전체로 봤을 때는 서쪽에 위치한 반둥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여기가 열대 기후는 맞지만 이 고도가 높아요. 600에서 700m 정도 되는 고도에 있기 때문에 날씨는 매우 온화하고 좋습니다. 살기 좋아요. 그 지역에서 큰 지진이 일어났고요. 그러면 태국에서는 아시아에서 두 번째인가 세 번째로 동성애자들 간의 결혼을 허용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2025년을 조망을 하면서 1월부터 12월까지 한 달씩 어떤 이벤트나 어떤 사건이 기다리고 있는지 제가 짚어드리겠습니다. 1월 1일부터는 폴란드가 6개월 임기인 유럽연합 EU 의장국을 맡게 됩니다. 1월 20일이 되면은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식을 가지고요. 역시 같은 날 1월 20일에는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스위스의 다보스라는 곳에서 세계 경제 포럼, 또 줄여서 흔히 다보스 포럼이라고 하죠. 굉장히 중요한 국제적인 행사인데 그 행사가 이제 개막식을 갖고요. 1월 29일에는 중국에서 을사년 춘지에, 그러니까 한국식으로 따지면 구정이죠. 그래서 구정 휴가가 시작을 하고요. 1월 31일에는 영국이 브렉시트를 단행한 지 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2025년 2월이 되면은요, 여기 왼쪽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영국의 대처 총리와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보이는데, 영국의 대처 총리가 영국 보수당 당수로 취임한 지 5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영국 총리가 된 날이 50주년이 아니고 영국의 보수당 당수로 취임한 지가 5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 두 분이 저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 위인이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제가 세계사를 보는 관점 중에 가장 큰 어떤 축이 있다면은, 세계사는 특히 최근 한 200년 기간을 봤을 적에 40년에서 50년을 주기로 사이클로 해가지고 어떤 구조적인 변화를 지금 보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1960년대와 70년대에 굉장히 암울했던 스태그플레이션과 저성장과 베트남 전쟁과 굉장히 암울했던 시기가 있었죠. 그 시기를 뒤로 하고 1980년대 들어서 여기 사진에 보이는 두 분이 미국과 영국의 지도자로 등장을 하면서 굉장히 근본적인 어떤 방향 자체를 바꾸는, 두 분 다 보수 세력이었지만은 그 전까지 있었던 어떤 정책 기조라든지 사회 분위기를 일거에 바꿔버리는 그런 사회 변화 개혁을 시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국유화에서 민영화로 간다든지 아니면은 글로벌리제이션을 통해서 개혁 개방을 추진한다든지, 이 시기에 중국이 개방을 했고 한국도 민주화를 이루었고 글로벌리제이션이 본격적으로 이제 등장을 하면서 전 세계가 이제 무역 교역량이 크게 늘어났고 하면서 경제 성장의 어떤 발디딤을 한 시기였거든요. 1980년대가. 그래서 그 뒤로 지금 2020년대 중반이 되면서 다시 한번 이 40년과 50년 주기로 바뀌는 세상 물정에서 이번에는 또 보수당,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트럼프가 등장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이 40년에서 50년으로 바뀌는 변화의 주기가 새로 시작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2월 23일이 되면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독일에서 지금 연립정부를 이끌고 있는 3인당 정권이 물러나고, 따라서 올라프 숄츠라는 그 지금 현재 독일 총리도 물러나게 되고, 그 기민당이 주도하는 연립정부가 새로 들어설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3월이 되면은요, 3월 11일인 5년 전에 그 코로나 팬데믹 코비드 19이라고 하죠. 코로나 팬데믹이 세계보건기구 WHO가 공식적으로 이게 이제 글로벌 팬데믹이다, 글로벌 전염병이다 하고 공식을 선언한 지 5주년이 되는 날이 3월 11일입니다. 주식시장으로 보면은 그때쯤에서 굉장히 크게 떨어져서 미국 주식시장의 경우에 30% 가까이 폭락을 했다가 4월에 들어서면서 갑자기 올라가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도 그 주식시장 상승세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거죠. 자, 3월 18일이 되면은요, 그 소련이라는 나라의 그 우주인으로 알렉세이 레오노프라는 분이 여기 사진에 보이는 분인데, 이 소련 우주인이 사상 최초로,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최초로 그 우주선을 타고 지구 궤도를 돌다가 문을 열고 나와가지고 스페이스 워크, 그러니까 그 우주선에서 나와가지고 우주에서 스페이스 워크를 한 지 6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3월 14일은요, 지금 미국의 연방정부가 재정 적자가 심각한데, 그것이 이제 그 상한선 때문에 그래요. 미국의 재정 적자는 상한선을 항상 정해놓고 그 이상 넘어가면은 미국 연방정부가 셧다운되는 그런 제도를 책하고 있는데, 그 재정 적자가 상한선을 재조정해서 상한선을 올려줘야 되는 그 데드라인이 3월 14일입니다. 결국에 가서는 미국 의회가 그 상한선을 올리는 결정을 하게 될 것으로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4월 달이 되면은요, 4월 19일이 여기 뭐 왼쪽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미국의 독립전쟁이 발발한 지 250주년이 되는 날이고요. 4월 3일이 되면은 미국의 그 애플이라는 기업이 태블릿 PC죠. 아이패드를 출시한 지 1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영국에서는 4월 1일부터 영국의 그 초중고등학교 사립학교의 등록금을 지금까지는 면세 특권을 주어왔어요. 그러니까 세금,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았는데, 여기에다가 지금 부가가치세 20%를 매기겠다고 영국의 지금 노동당 정부가 정책을 바꿨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니까 지금 영국에서 사립학교에 아이들을 보내고 있는 학부모들로서는 갑자기 지금 뭐 수천만 원에 해당하는 그 등록금에다가 20% 세금이면 최소 뭐 1,000만 원 이상 넘어간잖아요. 그 세금을 갑자기 이렇게 많이 내게 됐으니까 지금 단단히 지금 뿔이 났습니다. 자, 5월 달이 되면은요, 5월 1일에 영국을 구성하고 있는 4개 지역, 그러니까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와 웨일즈와 북아일랜드 4개 지역 가운데 인구 규모로 보나 뭐 가장 큰 그 잉글랜드 지역에서 지방선거가 치러지고요. 5월 11일에는 유럽의 아주 작은 나라죠. 알바니아 에서 이제 총선이 치러지고요. 5월 12일이 되면은 이제 필리핀에서 총선과 지방선거를 함께 치르고요. 5월 7일이 되면 여기 왼쪽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2차 대전에서 독일 그 패전국이 항복을 선언한 지 8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자, 2025년 6월이 되면요, 6월 1일부터 영국에서 그 전자담배를 판매를 금지를 시킵니다. 그리고 이미 유럽의 그 벨기에라는 나라에서는 벌써 그 전자담배를 판매를 금지를 시켰고요. 6월 5일이 되면은 아프리카의 부룬디라는 나라에서 총선과 지역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자, 7월이 되면은요, 7월 1일부터 이제 덴마크라는 나라가 EU 의장국으로서 6개월 임기를 새로 시작합니다. 7월 2일에는요, 스위스에서 유럽 나라들의 그 월드컵 축구라고 할 수 있는 우에파 위멘스 유로 축구대회, 그러니까 여자 축구대회죠. 그것이 이제 스위스에서 열리게 되고요. 7월 20일이 되면은요, 영국 철도 국유화 방침에 따라서 런던에서부터 에섹스까지 오고 가는 지금은 사철이죠. 예, 개인 기업이 하는 그 사철이 있는데, 그거를 국철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자, 2025년 8월이 되면은요, 여기 왼쪽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8월 6일에 히로시마에, 그리고 8월 15일에는 나가사키에 미국이 원자폭탄을 투하를 해서 결국 일본이 항복을 하게 된 날로부터 이제 80주년이 되고요. 8월 17일이 되면은 영국의 그 소설가죠. 조지 오웰이라는 작가가 애니멀 팜, 그러니까 동물농장이라는 소설을 출간한 지 딱 8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자, 9월에 되면은요, 9월 9일부터 12일까지 영국에서 DSEI라고 Defense and Security Equipment International이라는 그 무기 군수산업 전시회가 열립니다. 세계에서 제일 규모가 큰 규모의 그 군수산업 전시회고요. 9월 12일이 되면은 뭐 허울 뿐이겠지만은 러시아에서 지방선거를 치르게 되고요. 9월 16일이 되면은 말라위라는 아프리카 나라에서 대통령 선거 및 총선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2025년 10월이 되면은요, 10월 1일부터 영국에서 정크푸드, 패스트푸드 이런 거 또 초가공 음식 이런 거에 대해서 홍보 마케팅 선전 광고를 금지하는 법령이 발효가 됩니다. 그리고 10월 24일이 되면요, 이것도 한국에서는 과거에 공휴일이었던 것 같은데 10월 24일이 유엔의 날이라고 불렀어요. 유엔 국제연합이 창설된 지 80주년이 바로 10월 24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에이펙 정상회의를 10월 말 아니면은 11월 초에 치르게 되는데 한국이 주최국이 돼서 경주에서 개막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11월이 되면은요, 11월 4일에 미국 뉴저지와 버지니아 주에서 주지사 보궐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뉴저지의 지금 현재 주지사는 민주당 주지사고요. 버지니아 주에서는 이제 글렌 영킨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주지사인데 이 사람은 이제 미국의 공화당 소속이죠. 특히 이제 글렌 영킨이라는 사람은 골드먼삭스의 투자은행 뱅커 출신이고 앞으로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야심이 있어서 미국 공화당 정부에서 대통령 선거에도 출마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8일이 되면은요, 영국에서 사형제도를 폐지한 지로부터 약 6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11월 20일이 되면은요, 2차 대전 패전국인 독일에서 전쟁 범인들, 전범들을 재판하는 뉴렌버그 재판이라는 게 있었죠. 뉴렌버그는 독일의 도시 이름이죠. 뉴렌버그 재판이라고 하는데 그 재판이 시작한 지 80주년이 되는 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왼쪽 사진에 보이는 것이 작년도 2024년도 G20 정상회의 브라질에서 열렸죠. 브라질에서 열렸던 2024년도 G20 정상회의 모습인데 여기 참석했던 정상들의 모습이에요.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도 보이죠. 근데 2025년에는 새로운 의장국으로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이제 들어서게 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요하네스버그에서 G20 나라들 플러스 유럽연합과 아프리칸 유니언은 이제 아프리카 나라들의 연합체죠. 협의체인데 그 대표들도 같이 참석을 하는 G20 회의가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11월 30일에는요, 남미의 중남미죠, 온두라스라는 나라에서 대통령 선거와 총선과 지방선거를 전부 다 한꺼번에 치르는 선거일이 열리고요. 2025년 12월이 되면요, 이제 미국이 G20 의장국으로서 이제 1년을 시작하는 그런 날이 되는데, 여기 G20 20개 나라들의 인구가 전 세계 약 200여 개국 나라들의 인구의 60%가 넘고요. 경제 규모로는 80%가 넘고요. 교역량으로 보면 85%가 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G20 나라들을 돌아가면서 1년에 한 번씩 의장국을 이제 돌아가면서 하게 되는데, 미국이 하는 그런 얘가 이제 2026년인데 2026년에 앞서서 2025년 12월에 미국이 의장국으로 이제 부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2월 14일에는 칠레에서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고요. 12월 21일에는 영국을 구성하는 4개 지역,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와 웨일즈와 북아일랜드 가운데 웨일즈라는 곳이 있죠. 잉글랜드에서 제일 서쪽 끝쪽에 대서양을 마주보고 있는 지역인데, 웨일즈라는 지역에서 있어서 웨일즈 지역의 수도로서 카디프라는 도시가 있어요. 카디프라는 도시가 웨일즈의 수도로 지정된 지 70주년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월 24일이 되면은요, 영어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청소년용 소설책인데, 위니 더 푸라고 청소년들이 읽는 소설책이 있죠. 만화책으로도 나오고 했는데, 아무튼 위니 더 푸라는
그 소설책을 쓴 그 A.A. 밀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 소설책을 펴낸 지 10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자, 여기까지 세계는 지금 뉴스 잉글리시와 G2 글로벌 투자에서 전해드렸고요.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세계 소식을 전해드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역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소셜 미디어로 이 내용을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도 유익하고 저에게도 유익한 이런 내용을 널리 알려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